형성 클래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는 곰믹스에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온 후에 편집을 하고 다양한 모션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은 가로 사진도 있고 세로 사진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 세로 사진을 불러왔을 때 어떻게 편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곰믹스 버전이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자르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세로 사진을 잘라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편집을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파일, 즉 사진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진 파일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어 붙이기만 한다면 특정한 시간대만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 밖에는 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면과 장면, 즉 사진과 사진이 바뀔 때 장면 전환 효과나 모션과 같은 효과를 적용을 한다면 아주 감각적인 영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가로 형태의 사진을 찍을 때도 있고요, 세로 형태의 사진을 찍을 때도 있습니다. 곰믹스에서 사진을 불러와서 편집을 할 때는 이처럼 가로 사진이냐 세로 사진이냐에 따라서 작업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어떠한 규격으로 작업을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 사진, 즉 이미지 편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곰믹스가 실행이 된 상태입니다. 먼저 아래쪽에 출력 설정을 클릭을 해봅니다. 출력 설정 창이 나타났고요. 간편 설정을 가보면 영상 화면 크기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본값을 사용을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잊어주시고요. 화면 크기를 보면 현재 저는 사용자 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요 규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1920에 1080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표준 규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작업하고자 하는 사진의 비율이 세로 사진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1920에 1080, 즉 가로가 넓은 그 규격으로 작업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아래쪽에 사용자 정의 그리고 규격을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가 1080이 되겠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1920.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로 사진이 아니라 가로 사진일 경우에는 당연히 요 규격 1920에 1080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화면 크기는 여러분이 어떤 사진을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설정이 끝났다면 확인을 하고 나옵니다. 가로 비율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진 또한 가로 비율의 사진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이제 파일을 하나씩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소스 항목에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열기 창이 열렸고요. 곰믹스 학습 자료의 이미지 폴더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의 학습 자료는 본 강좌 하단의 학습 자료 받기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 즉 사진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사진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폴더를 보니까 가로 사진도 있고요, 세로 사진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가로 사진 하나 그리고 세로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서 복수 선택일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자, 이제 두 개의 파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열기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고요. 자, 이제 하나의 파일을 끌어다가 타임라인에 미디어 소스에 갖다 적용을 해줍니다. 타임 헤드를 이동을 해보면 3초의 길이만큼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타임 헤드는 타임 커서라고도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타임 헤드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타임 헤드라고 부르겠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현재 프로젝트 규격이 가로가 넓은 규격이기 때문에 이처럼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정색 영역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데요. 물론 동영상 파일로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검정색 배경으로 처리가 됩니다. 검정색 배경이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화면에 꽉 찬 사진으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는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곰믹스가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자르기 기능을 사용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화면 크롭이라는 자르기 기능이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화면을 원하는 부위만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기능은 프로 버전에서만 제공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취소하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프로 버전을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처럼 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윈도우의 기본 이미지 편집 툴을 사용을 한다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믹스의 이미지 폴더로 들어온 상태이고요. 앞서 사용했던 파일이 이 파일이었죠. 이 파일. 지금 우리가 곰믹스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비율만큼 잘라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윈도우 10 이상의 버전에서는 자, 여기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림판이 있고요. 그림판, 3D 사진, 그리고 캡처 및 스케치와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여기에서 그림판 3D를 선택을 해봅니다. 그림판 3D가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르기 기능을 사용을 해볼까요? 자르기 기능.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곰믹스에서 가로가 넓은 16:9 비율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16:9를 선택을 해봅니다. 그럼 자동으로 규격에 맞게 설정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할 영역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맨 위쪽 이 부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만약 다른 부분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여하튼 저는 이 부분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고요. 이제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저장을 해주기 위해서 왼쪽 상단을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선택,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어디에다 저장을 할까요? 이미지 형태로 저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나타나면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 즉 여러분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폴더로 들어가서 적당한 이름, 16:9 비율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이름 옆에 16:9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파일 형식은 PNG 파일 혹은 JPG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웹용이라면 PNG 파일을 사용을 해서 JPG보다는 좀 작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최근엔 JPG보다 PNG 파일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자, 이제 파일 이름까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장을 합니다. 특수문자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죠. 자, 그러면 특수문자를 지우고 16:9,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이제 다시 곰믹스로 이동을 해 봅니다. 곰믹스로 다시 이동을 했고요. 이전에 사용을 했던 파일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했고요. 파일을 다시 불러옵니다. 파일 추가. 새로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이죠. 선택하고 열기. 자, 이제 끌어다가 타임라인에 적용을 해보면 자, 이렇게 프로젝트 규격에 딱 맞는 사진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기 전에 사진을 미리 편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개의 사진을 16:9로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불러왔던 파일은 선택을 해준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파일 추가 버튼을 눌러서 불러와 봅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전체 3개의 파일을 16:9로 만들어 놨죠. 여러분도 저처럼 16:9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불러와 보시기 바랍니다. 열기. 적용이 됐고요. 자, 이제 하나씩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처음에 적용했던 파일이고요. 두 번째 파일 더블 클릭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3개의 사진 파일, 즉 이미지 파일이 적용이 된 상태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적용된 이미지 파일의 순서를 바꿔주고자 한다면 마우스 커서를 바꿔주고자 하는 클립 위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사방향 마우스 커서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동하면 없어지죠. 자, 이렇게 사방향 커서의 모양으로 바뀔 때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해줄 수가 있죠. 자, 만약 얘를 첫 번째로 옮긴다면 역시 사방향 마우스 커서가 나타날 때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이 세 개의 이미지를 통해서 슬라이드 쇼, 즉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3초가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 클립의 길이는 인점이나 아웃점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원하는 길이로 설정을 해 놓고 작업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그 방법은 상단 곰믹스 옆에 톱니바퀴 모양의 사용자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편집 항목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 파일의 기본 길이 현재 3초로 되어 있고요. 미디어 소스 트랙에 이미지를 적용을 했을 때 역시 3초, 그리고 지금은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 오버레이 클립을 적용을 했을 때 역시 3초, 그리고 자막을 적용을 했을 때 역시 3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시간을 3초가 아니라 5초로 설정을 한다면 타임라인에 적용되는 이미지의 클립은 모두 5초에 맞게 적용이 됩니다. 즉 개별로 조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 설정에 온 김에 여기 프로젝트 자동 설정이 있는데요. 현대 작업을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3분 주기로 저장이 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보다 빠르게 혹은 더 늦게 자동 저장을 원한다면 원하는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확인. 자, 일단 3초 그대로 사용을 하겠고요. 나머지도 5초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클립이죠. 자, 그러면 아웃점을 잡고 쭉 해서 10초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립 역시 5초 정도 늘려서 전체 시간 15초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타임헤드로 이동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제 재생 속도로 확인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5초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다시 3초로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선 3초로 다시 여기선 다시 3초로 조정을 해볼까요? 쉽게 조정하는 방법은 언두, 즉 작업 취소를 해주면 되겠죠. 컨트롤 Z키를 눌러봅니다. 컨트롤 Z키를 눌러보면 작업했던 내용이 취소가 되죠. 한 번 더 컨트롤 Z, 한 번 더 컨트롤 Z. 작업했던 내용이 이전 단계로 한 칸씩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장면과 장면이 바뀔 때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장면 전환 효과로 이동을 해 봅니다. 자, 현재는 효과 없음이고요.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요렇게 바뀐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이제 결정이 됐다면 적용하고자 하는 클립을 선택을 해준 후에 적용을 해 볼까요? 자, 위로 덮기 한번 해봅니다. 위로 덮기 선택, 그리고 적용. 그러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장면 전환 효과는 기본적으로 1초만큼 사용이 됩니다. 프로 버전에서는 시간을 조절을 해줄 수 있지만 무료 버전에서는 무조건 1초밖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플레이. 자,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플레이. 이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세 번째 클립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위로 밀어내기 선택, 그리고 적용. 역시 적용이 됐고요. 확인을 해봅니다. 플레이. 이렇게 장면 전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장면 전환 효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장면 전환 효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전에 적용됐던 장면 전환 효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장면 전환을 적용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효과 없음을 사용하면 되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죠. 두 번째 클립 선택을 해준 다음에 효과 없음, 그리고 적용. 장면 전환 효과가 없었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거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선택, 적용.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효과를 이제 적용을 했다면 계속해서 사진을 불러와서 뒤쪽으로 이어가고요. 장면 전환 효과, 여러분이 원하는 효과 하나씩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진 자체에 효과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레이 클립을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효과에 관한 강좌는 나중에 별도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일단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적용될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해 놓은 후에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버레이 클립 트랙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았을 때의 그 모션처럼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오버레이 클립의 효과는 비디오 소스에 사용이 되는 이미지 혹은 동영상에 변화를 주기 위한, 즉 모션 작업을 해주기 위해 사용이 된다는 거. 물론 그 밖에 오버레이 클립은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해당 강좌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오버레이 클립을 하나만 적용을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텍스트, 즉 자막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 추가를 선택을 해줍니다. 곰믹스 10분 안에 박살내기 강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원하는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위치는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꼴, 크기 등등의 설정 여러분이 역시 원하는 상태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적용을 해 주면 되겠고요. 텍스트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화면에 글자도 나타나죠. 물론 글자는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다시 재설정해 줄 수 있고요.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글자 클립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미지 트랙에 이미지를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항목에 이미지 추가라고 있는데요. 선택을 해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체 목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말풍선이 필요하다. 그럼 말풍선 클릭해서 원하는 곳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역시 모서리를 잡고 크기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회전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적용이 되겠고요. 적용된 모습은 이미지 트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 역시 원하는 위치로 바꿔줄 수 있고요. 자, 이렇듯 이미지를 사용하면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제거를 해줄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이미지 추가로 가봅니다. 이미지 추가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앙증맞은 그러한 이미지 아이콘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애니메이션, 즉 움직이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가봅니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자,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이러한 장면, 만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들이죠. 이러한 이미지 역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역시 선택한 다음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외부에서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이미지 추가 선택. 그러면 열기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 라고 한다면 선택을 해주고요. 열기. 그러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로고를 이렇게 좌측 상단 혹은 우측 상단 쪽에 배치를 해줄 수 있겠죠. 크기 역시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해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경음악을 적용을 해줘야 되겠네요. 배경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디어 소스로 가봅니다. 일단 적용을 하라는 메시지죠. 확인을 하니까 아까 불러왔던 이미지가 삭제가 됐네요. 다시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이미지 추가. 자, 위치, 원하는 위치 설정, 크기 설정 해주고요. 반드시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추가할 경우에는 적용 버튼 잊지 마십시오. 적용이 됐고요. 이제 배경음악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소스 그리고 파일 추가를 통해서 불러오면 되겠죠. 곰믹스 학습자료의 오디오 쪽으로 가보면 몇 개의 오디오 파일이 있는데요. 들어보고 원하는 음악을 불러오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음악이 있다면 그 음악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에 있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유튜브의 동영상이나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나중에 별도의 강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의 요 오디오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적용이 됐고요. 오디오 트랙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위치 설정을 해주고요. 지금의 클립은 지나치게 깁니다. 그래서 조금 잘라줘야 되겠는데요. 자, 아웃점이 보일 수 있도록 스크롤을 이동을 한 다음에 쭉 자, 이렇게 아웃점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길이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사진을 불러와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배경음악에 사용이 되는 오디오 파일까지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작업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디오에 대한 편집은 나중에 오디오에 관한 편집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작업 내용을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인코딩 시작 버튼을 클릭해서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역시 인코딩에 대한
하지만 세부적인 강좌는 곰믹스 마지막 강좌인 인코딩에 관한 강좌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강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진 이미지를 불러와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간상 3개의 사진만 불러와서 사용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만큼 불러와서 편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똥손이 금손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